갑자기 확 굶어가지고 급하게 다이어트 하신 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큰일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먹토, 묻졸, 뼈말라줘, 프로아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단어들이 생소하실 텐데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첫 번째, 요즘 10대나 20대에서 유행하는 말이라 하고요. 두 번째, 잘못된 다이어트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프로아나라고 하는 것은 거식증을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을 프로아나라고 한다는데 이게 좀 큰일입니다. 무작정 다이어트 때문에 막 쫄쫄 굶거나 아니면 먹은 거를 막 억지로 토해내는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이런 용어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정신과 질환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무서운 그런 거식증이나 폭식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을 텐데, 오늘 제가 거식증과 폭식증에 대해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극복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1950년에 미네소타라고 하는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건강한 그런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1년 동안 모아놓고 3개월은 마음대로 먹게 하고,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음식량을 반으로 줄여요. 그 다음 마지막 3개월 동안은 다시 원래대로 자유롭게 먹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잠을 자도 막 꿈을 꿔도 음식꿈만 꾸고, 먹는 얘기만 하고, 오늘 치맥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상상을 막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간을 세게 하고 막 맵고 짜게 먹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막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막 입이 심심하다, 막 뭐가 먹고 싶다, 이런 식욕이 증가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마지막 3개월에 자유롭게 음식을 먹게 하니까 막 식욕이 폭발해가지고 막 폭식도 하고 과식도 하고, 문제는 실험이 끝나고 난 8개월 이후까지도 이런 모습들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게다가 이런 정신적인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굉장히 우울해하고 무기력감을 호소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적게 먹으니까 막 정신도 맑아지고 너무 기분 좋은데 했던 분들도 나중에는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내고 막 초조해가지고 막 줄담배를 피고 막 손톱을 물어뜯기도 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하지마! 이렇게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가 다시 정상적인 식사를 해도 무려 수주일간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인지 기능도 변화가 됩니다. 우리 배고플 때 사실 잘 생각 안 되잖아요. 이렇듯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신체는 또 어떻게 변했는가? 살은 좀 빠졌을 것 같다 싶으실 텐데, 이제 단식 기간, 그러니까 절식했을 그 기간에는 체지방도 떨어지고 근육도 40%나 감소해서 기초대사량이 40%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막 식욕이 폭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자유롭게 먹게 하니까 막 먹는 양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체지방은 140%, 체중은 11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갑자기 확 굶어가지고 급하게 다이어트 하신 분들 대부분 좀 있으면 막 요요가 와서 그전보다 더 많이 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작정 굶게 했을 때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변화를 오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고, 여기서 몇 가지 위험 요인만 더해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식증부터 알아볼게요. 거식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노렉시아 너보사,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 사실 정확한 명칭이고요. 이거는 3대 특징적인 증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음식의 섭취량 자체가 적어요. 두 번째는 살이 찌는 거에 대해서 막 두려움과 불안함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체중이나 체형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왜곡된 자가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는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먹더라도 이거를 토하든지 이렇게 제거하는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저체중이 된 상태를 바로 이 거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OX 퀴즈를 내볼게요. 선생님, 저는 살이 찔까봐 무서워서 못 먹는 거지, 사실 식욕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식증이 맞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명칭이 좀 잘못 붙었어요. 식욕 부진증이라고 하지만 식욕이 없어지는 건 아주 말기나 되어서야 나타나고요. 대부분은 식욕이 더 증가되어 있고 오히려 음식에 집착합니다. 간식 같은 거를 막 주머니에 숨겨두기도 하고요. 집안 곳곳에 먹을 거를 막 숨겨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요리책을 막 미친 듯이 보시거나 레시피를 수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 저는 다른 증상은 다 있긴 한데요. 지금 체중은 정상 체중이거든요. 그래도 거식증인가요? 이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내가 한 번도 거식증 진단 받은 적이 없는데 굶어가지고 지금 체중을 빼다가 정상 체중 안에 있다. 이거는 아직 거식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예전에 거식증을 이미 진단을 받았어. 근데 일시적으로 체중이 증가했다 해서 이게 다 나았다고 하진 않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여러분? 선생님, 저희 아이는 지금 중1인데 얘가 막 체중 찌는 거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이런 증상은 있는데 지금 다행히 막 체중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거식증인가요? 거식증이 맞습니다. 우리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저체중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내 나이대에 맞게 체중이 제대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BMI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거식증일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거식증을 진단받게 되면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성호르몬인데 우리 성호르몬은 지방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 여자아이들은 난소가 발달되지 못해서 배란되지 못하고 그래서 무월경으로 빠지게 되고 남자아이들은 이게 고환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뼈입니다. 뼈. 만약에 이 성장기 때 6개월만 거식증에 걸려도 평생 뼈가 약해져서 잘 부러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척추 같은 경우에 잘 휘기도 하고요. 조금만 이렇게 외력이 가해져도 잘 부러지는 골밀도가 저하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카락도 우리 단백질이 있어야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탈모가 오고요. 키도 안 커요. 거기다가 혈구, 우리 몸속에 피 속에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도 다 아미노산이나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빈혈이 오기도 하고 면역세포도 저하되게 돼요. 그 다음에 몸에 그 혈관에서 수분을 적당하게 잡기 위해서는 삼투압,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되는데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알부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잘 먹어야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없어지니까 자꾸만 물이 빠져나가서 이게 몸이 띵띵띵띵 붓게 돼요.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런 친구들 잘 못 먹는데 배만 볼록한 애들 있죠. 그 친구들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은 먹고 나서 이제 구토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억지로 막 설사를 하고 관장을 한다든지 이뇨제를 먹어서 자꾸 빼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몸에서 이온 농도, 그러니까 전해질 농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되고 있는 것들이 인위적으로 막 밸런스가 깨지니까 자칫하면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거식증이 정신과 질환 중에서 치사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까 실험을 하니까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이 유발되기도 했었죠. 실제로 이 거식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은 이런 자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니 사실 이게 그냥 정말 가만히 둬서 안 될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거식증의 치료는 반드시 심리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폭식증은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이거는 정식 명칭으로는 이제 불리니아 너보사라고 하게 되는데 신경성 폭식증입니다. 이 폭식증도 세 가지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폭식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고 나서 이거를 제거하는 행동,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제를 먹는다든지 이런 제거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세 번째가 체형이나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극도의 두려움을 갖는다. 체중이나 체형이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빠밤. 자, OX 퀴즈 한번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저는 식욕을 참지 못해서 평소에도 좀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식인가요? 폭식인가요? 이것도 폭식증인가요? 폭식증이 아닙니다.
폭식증에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 보통 한 2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데 그동안에 현저하게 평소 먹는 양보다 그리고 남들이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먹는 동안에 조절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약간 무아지경으로 멍하게 막 먹게 되는 이것을 폭식이라고 하지 조금씩 부지런하게 많이 먹는 거를 우린 폭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저는 폭식을 하다가도 누가 보면은 그걸 멈출 수 있거든요. 그 조절감 있게 먹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폭식증인가요? 폭식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폭식하는 분들은 이 행위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셔서 사실 남들이 있는 곳에선 거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은밀하게 혼자 있는 곳에서 폭식을 하게 되고 중요한 일이 있거나 업무에 관련한 전화가 온다 이걸 안 받고 폭식을 하지만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행위를 본다 이러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폭식증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폭식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억지로 토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폭식증인가요? 빠밤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폭식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이분들은 따로 이제 병명이 또 있어요. 빈지 이팅 디스오더라 해서 폭식 장애이고요. 신경성 폭식증과 이 폭식 장애는 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폭식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체중이 찌는 거 뭐 좋아하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그거에 극도의 두려움을 가져가지고 억지로 토하거나 이거를 제거하려고 하진 않으시고 거식증과 폭식증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때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었다가 어느 정도 좀 먹다 보면 어느새 이제 신경성 폭식증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폭식장애는 이런 다른 섭식장애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아까 그 미네소타 실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굶는 시간이 많아지고 배고픔을 너무 심하게 느끼게 되면은 식욕이 증가하고 먹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게 돼요.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가 이래서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폭식은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특히 우울하거나 화가 나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폭식을 많이 하게 되고요. 대인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하게 돼요. 왜냐? 먹을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기분이 실제로 좀 좋을 수가 있어요. 다른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또 효과가 있고 세 번째는 애정결핍이라든지 이런 공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음식을 이렇게 뱃속에 채우는 그것 자체로도 좀 충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해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건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폭식을 하고 난 이후에 보통 현타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책을 하고 오히려 불쾌하고 굉장히 우울감에 더 빠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하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이 찔까봐 또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제거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손을 넣어가지고 억지로 토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구토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팽만감이 줄어들기도 하고 살이 좀 찌지 않게끔 할 수 있다라는 위안을 얻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위산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위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산성이거든요. 위장은 이거를 보호하는 게 잘 되어 있지만 우리 식도는 전혀 보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토하게 되면은 염증이 일어나서 우리 역류성 식도염 들어보셨죠? GERD가 발생하게 되고 식도가 굳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연동 운동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좁아져 버려서 유착, 붙어버려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식도염은 결국 식도암의 또 위험 인자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토하다 보면은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게 보통 손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자꾸 찍혀가지고 손등에 이제 영구적인 어떤 손상을 주는 러셀 사인도 있고 심장마비도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결핍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거식증과 폭식증의 가장 공통점이 뭔지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체중 증가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입니다. 왜 그러면 체중이나 체형이 증가하는 거에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회문화적인 압박입니다. 우리 TV를 보면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분들이 다 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더 말라지고 더 마른 게 마치 예쁜 것처럼 보이게 되는 아주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또 이렇게 유튜브 하다 보면 댓글에 이런 외모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살찐 누굴 닮았다든지 뭐 팔뚝이 저보다 굵으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막 수치심을 느끼고 화가 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인 저도 그런데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우리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런 외모 지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 서로 외모 지적은 하지 맙시다. 약속. 그리고 유년기의 불안정한 애착도 큰 몫을 하는데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아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 눈에 나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체중을 빼도요,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식증에 걸리게 되고 잘못된 자기의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또 이런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먹는 거, 살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통제감을 나한테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거식증이나 폭식증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내면에 훨씬 더 많은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있더라. 이런 거를 무시하고 단순히 밥을 먹게 한다든지 단순히 식욕을 더 줄게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치료를 함께 병행해 주셔야 되는데 식이장애 자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요인이 없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동반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강박장애 치료도 같이 꼭 해주셔야지 진정한 치료가 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걸 준비할 때는 뭐 정신과 의사도 다이어트 잘하나요? 아니요, 못해요. 저 보면 알잖아요. 뭐 이런 걸로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